우리 주변의 평범한 쥐. 하지만 그 작은 몸속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국내 연구진이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는 무방비 상태였던 어린 영아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은 마치 영화 속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의학계가 놀란 새로운 발견,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고려대 안산병원의 한 영아가 입원했습니다. 심각한 폐렴 증상과 함께 간 기능 이상까지 보였던 이 아이. 의사들은 처음에 일반적인 폐렴으로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미생물학교실 송진원 교수 연구팀은 이 영아의 검체를 분석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코로나19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너무나 중요해서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영아는 발열, 기침, 가래, 콧물 등의 호흡기 증상뿐만 아니라 급성중이염과 간 기능 이상을 동시에 보였습니다. 특히 간 기능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기존의 코로나19와는 다른 특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폐렴으로 생각했지만 간 기능 이상이 동반되어 추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보고된 적 없는 새로운 형태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통해 환자는 8일 만에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아의 빠른 회복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연구진의 가장 큰 의문은 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추적 과정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구팀은 영아에게서 발견된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 229이 NL63, OC43, HKU라는 유전적으로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발견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구팀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채집된 국내 야생 등줄쥐 880마리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채집된 16마리, 약 1.8%에서 신종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쥐들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와 영아에게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유전적으로 93.096, 8%의 높은 유사성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설치류, 즉 쥐로부터 인간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기존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중국과 한국에서 발견된 설치류 유래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동물에서 인간으로 넘어온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쥐가 단순한 해충이 아닌 잠재적인 바이러스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강원도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쥐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쥐는 주로 음식물이 있는 곳, 오래된 건물, 쓰레기 처리장 등에 서식합니다. 이런 장소를 방문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주변에서 쥐를 발견하셨다면 즉시 그 지역을 피하고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쥐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은 전문 방역업체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 주변에서 쥐를 발견했다면 직접 접촉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음식물은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고 쓰레기는 제때 처리하며 집 주변의 틈이나 구멍을 막아 쥐의 침입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38도 이상의 지속적인 발열이 지속되거나 심한 기침과 가래, 특히 밤에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콧물과 호흡 곤란이 일반 감기보다 더 심각한 증상입니다. 급성중이염으로 귀 통증과 청력 저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가장 위험한 특징은 간 기능 이상으로 황달, 피로감,
식욕 저하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기존 코로나19와 달리 이 바이러스는 폐뿐만 아니라 간까지 공격합니다. 이는 이 바이러스가 훨씬 더 광범위한 신체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쥐가 많은 지역에 최근 방문한 이력이 있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회복의 핵심입니다. 현재까지 이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명의 사례만 보고되어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호흡기 비말이나 접촉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아직 대규모 확산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이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특히 외출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손가락 사이, 손목, 손등까지 빠짐없이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3. 쥐가 출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세요. 음식물은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고 집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쓰레기는 즉시 처리하고 집안의 구멍이나 틈새를 막아 쥐의 침입을 방지하세요. 4. 면역력 강화에 힘쓰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면역력 유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음 식품들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1.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 귤, 오렌지, 키위, 파프리카 등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2. 황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 블루베리, 라즈베리, 다크 초콜릿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항염 효과가 있는 식품. 생강, 강황, 마늘은 오랫동안 전통의학에서 면역 강화 식품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4.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 요거트, 김치 등의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5. 아연이 풍부한 식품. 호박씨, 견과류, 해산물은 면역세포의 발달과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은 두려운 일이지만 올바른 정보와 예방법으로 우리는 이 위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주의를 통해 여러분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또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항상 좋아요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